아무리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고 싶어도 너무 피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이 좋아져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가장 핵심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크림을 이렇게 듬뿍 바르는데도 얼굴은 계속 당기고 파운데이션만 올려도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서 내가 수분이 많이 부족한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겨울철 속건조는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겨울이 특히 속건조가 심해지는지, 어떤 보습제를 사용을 해야지 좋은지, 그리고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와 관리를 해도 부족할 때 피부과를 와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환자분들이 오셔서 속이 당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피부 맨 바깥층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질층, 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안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밖으로 계속 새어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TEWL,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증가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피부 장벽이 튼튼하면 수분이 꽉 잡아줘서 물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데, 피부 장벽이 흐물흐물해지면 뭘 발라도 밑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빼는 구조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조는 물을 더 많이 얻는 문제라기보다는 흐물흐물해진 구멍과 이 안 좋아진 장벽을 보완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난방을 많이 틀지 않습니까? 온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건조함이 우리 피부에 있는 물을 계속 당겨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발라도 도둑이 있는 것처럼 계속 내 수분을 이렇게 밖에서 계속 이렇게 당겨가기 때문에 유독 겨울이 되면 더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발라도 그 나오는 순간에 수분이 이미 탈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을 바르는 장소,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춥고 피곤하다 보니까 샤워를 하면서 피곤을 많이 풀게 되는 습관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이제 피로를 풀게 되면 뭔가 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는 과정에 내 피부는 점점 피부 장막이 약해지고 피부 표면에 있는 지질, 기름막이 계속 녹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각질이 이렇게 벽돌이라고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 지질들이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지질층이 계속 파괴가 되다 보니까 샤워하고 나오는 직후 뭔가 이렇게 내 몸이 간지럽고 각질이 들뜬 느낌이 드는 이유도 샤워하는 동안 피부 각질층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햇볕이 줄어들고 의학적으로 비타민 D 합성량이 줄어들고 야외 활동이 줄어들다 보면서 운동량이 줄어들다 보면 우리 피부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피부에 가는 영양분들도 부족하다 보니까 유독 피부에 대한 장벽이 약해져서 외부 세균이나 아니면 바이러스 아니면 이런 자극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유독 더 건조해지는 경험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겨울철에 건조해지는 속건조나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해서 보습제를 쓰셔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습제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습제는 아니고 크게 종류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습윤제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바르면 물을 외부적인 걸 좀 당겨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분으로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유리아 같은 성분들이 공기 중이나 피부 수분을 끌어당겨서 각질층을 일시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면 금방 촉촉해지지만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 자체가 튼튼해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습윤제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두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많이 쓰시죠? 뚜껑 역할을 하는 바세린 같은 밀폐제가 있습니다. 밀폐제는 말 그대로 뚜껑을 덮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우리 손가락에 갈라지는 튼살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특정 부위의 건조한 부위를 일시적으로 확 막아주면 국소적으로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바세린 엄청 다들 좋아하시던데, 그것만 바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바세린 자체는 우리 몸에 수분을 넣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있는 걸 밖으로 빼는 것만 차단해주기 때문에 이미 갈라진 논두렁에 그냥 천만만 씌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그냥 임시 방편으로 계속 바세린만 바르다 보면 오히려 피부 트러블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드름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는 보습제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습제 성분은 이몰리언트 성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 피부와 가장 유사한 성분을 피부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각질층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 장벽이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이몰리언트라고 하는 게 피부 장벽을 강화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몰리언트 제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보습제들이 이렇게 바셀린처럼 단독 제품도 있지만 이몰리언트, 보습제, 수분제, 밀폐제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한국에 나오는 것도 다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병원에서 MD 제품으로 파는 것들이 좀 안전하고 증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로이드 MD, 아토베리어 MD, 세타필 MD 이런 것들이 인체 내부와 좋은 그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자유지방산 성분 플러스 밀폐제, 수분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습제를 써야 될지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의 추천을 받으시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강화되어 있는 성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부족하니까 일시적으로 피부에만 무조건 수분을 넣어준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분들 만나보면 정말 보습제는 덕지덕지 잘 바르시는데 물을 거의 안 먹거나 하루에 5잔씩 먹기 때문에 수분이 충분히 보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는 거 아시죠? 아무리 겉으로 보습을 해줘도 우리 인체에서 물이 잘 들어가서 나와줘야 이게 피부로 가는 그 수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는 거는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는 사실 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안 먹는 것보다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먹게 되면 더 이렇게 디하이드레이션, 수분을 좀 당겨가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커피를 통해서 물을 대체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커피, 차, 뭐 탄산, 에너지 이런 것들은 물의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순수한 물을 하루에 꾸준히 복용하는 게 내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탄산도 똑같이 안 되나? 탄산은 더 안 좋죠. 탄산은 일시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학 성분들이 피부 장벽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탄산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물 많이 드세요. 물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겨울전 속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세안이나 샤워 시간을 좀 최대한 좀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지성 피부가 아니라면 가볍게 물 세안, 필요하게는 약산성 클렌징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세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녁 메이크업을 했을 때나 선크림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오일이나 밀크 타입으로 부드럽게 1차 세안을 하시고 2차 세안은 아주 짧게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로 뽀독뽀독 소리 나는 느낌을 찾으실 필요 전혀 없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샤워는 남자분들은 5분, 여자분들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간단하게 하는데 30분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30분 많이 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위만 비누칠하고 나머지 부위는 가볍게 헹궈내시는 방법을 하시고 머리 같은 거 감을 때 계속 물줄기를 털어놓고 머리 막 샴푸하고 흘러내리지 마시고 물을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뭐 샴푸할 때 물을 꺼놓고 충분하게 하고 다시 씻어낼 때 물을 켜고 이런 식으로 물도 아끼고 물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샤워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하고 나오셨을 때는 이제 보습제를 발라야 되잖아요. 바를 때는 당연히 열심히 잘 바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나와서 물기를 너무 꼼꼼하게 다 닦고 바르기보다는 물기이 약간 촉촉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샤워실 안에서 뭐 아주 습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나오는 순간 내 공기 중에 있는 이 건조한 공기가 내부의 수분을 다 당겨간 상태이기 때문에 샤워실과 이런 밖에 나가기 중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파우더룸 같은 데서 가볍게 이렇게 보습제 바르고 나오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부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입니다. 몸은 안 좋은데 피부만 좋아지는 경우 제가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무리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고 싶어도 너무 피부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몸의 면역이 좋아져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게 가장 핵심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해도 짧아지고 활동량도 줄어들다 보니까 수면의 패턴이 되게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이 자는 동안 피부 면역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면의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 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 전신 면역이 떨어지지 않게 비타민 D나 뭐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꾸준히 챙겨 먹는 게 피부 속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좋아지면 피부는 따라온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이걸 조금 절제하고 일정 시간에 잘 수 있게 맞춰가는 생활 패턴, 이게 핵심적으로 피부 속 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 근데 이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도 있고 열심히 보습을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근처에 있는 피부과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무섭고 어렵고 힘든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수분을 당겨주는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들을 피부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이제 먹거나 발라서 피부로 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걸 아주 미세한 바늘로 이제 피부에다가 넣어주는 흔하게 물광, 뭐 혹은 더마시
샤인이라고 부르는 방법들이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키면서 이제 속 건조를 해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주로 하는 방법이고, 바늘이 무섭다 이런 분들은 관리를 통해서 넣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 재생 관리나 수분 관리를 히알루론산이나 아니면 글라이세린 같은 성분들을 레이저나 아니면 바늘 없이 피부에다가 초음파로 침투시켜서 겨울에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들도 있으니까, 이게 열심히 집에서 했는데도 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건조증을 해결하는 시술들이 시간이랑 비용적인 투자가 아주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좀 피부 타입에 맞게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습제도 이제 시중에 파는 좋은 보습제를 썼는데 뭔가 아쉽다 이런 분들은 요즘 병원에서 MD 제품, 약간 좀 확실한 성분들을 만들어낸 제품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심지어 실손 처리도 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피부 장벽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 보시고, 그런 거 없으셔도 이제 좀 확실한 제품들이니까 MD 제품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보습을 했고 관리를 받아도 피부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가렵고 따가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에 염증 반응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혹은 이렇게 주사 피부염 이런 경우는 관리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좀 적절한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바르는 연고 이런 것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시술이나 관리를 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마다 속건조를 고민하고 반복하셨다면 수분만 채우고 끝나지 마시고 몸 상태도 같이 보시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관점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이야기하는 현실적인 피부 이야기,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제가 좀 좋은 정보를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한 피부 관리하세요.